안녕하세요. 가구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입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고요. 도형에 따른 가구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투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입체의 구성 요소에는 점, 선, 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점은 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그래서 우리 입체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 선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동그라미 원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각형의 형태, 삼각형, 별, 아니면 아예 비정형의 어떤 자유로운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요, 작을 때는 우리가 점으로 인식하지만 이 점이 만약에 이만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면의 어떤 도형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이 일직선으로 아주 가깝게 쭉쭉쭉쭉 서로 아주 밀착해서 붙어서 이렇게 일렬로 가게 되면은요, 이게 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아주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요, 여기 안에는 점들이 이렇게 같이 다닥다닥 붙어서 가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선은요, 우리 이 점이 어느 방향에 가느냐에 따라서 수평선이 있고요. 자, 수직선이 있고, 그 다음 각도가 주어지면은 사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선이요, 서로 여러 가지의 선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선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붙게 된다. 서로 붙어버리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부분이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 생겼을 때에 이 안에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으로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이다. 그래서 선끼리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한정을 지을 것인지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면은요, 이 선의 개수에 따라서요, 요거는 삼각형, 그리고 선이 4개다. 그러면 사각형이고요. 선이 5개예요. 그러면 오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각형, 12각형 등등등등 사각형부터 이상 사각형보다 더 많은 개수의 선을 가진 도형들은 우리가 다각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그리고 타원도 우리가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원,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들을요, 우리가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으로 막혀 있는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도형에 따라서 이 가구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각형이 있고요, 원이 있고요, 타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형의
가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각형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변이 똑같은 정사각형과 가로와 세로의 변의 길이가 다른 직사각형. 원은요, 우리가 정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이 중심과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을 서로 이었을 때 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중심선 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이었을 때에 이루는 것을 우리가 정원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4등분을 했을 때에 상하 그리고 좌우로 전부 대칭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타원은요, 정원을요, 이렇게 위아래로 찌그러뜨려 놓은 모양 같이 생겼는데요. 중심이 아닌 측면에서 볼 때에 보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모양이 다양하다. 그래서 타원도요, 이렇게 얇은 타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조금 동그란 타원, 그러니까 정원에 가까운 타원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오늘 학습 목표는요, 투시도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투시도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겁니다. 또 이 투시도에는요, 1점과 2점, 3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1점 투시도, 2점 투시도, 3점 투시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의 형태와 투시도의 활용, 세 번째 투시도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투시도라는 것은요, 투시도는 르네상스 시대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 근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미술계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 우리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여러 분야에서 어떤 굉장히 똑똑한 기술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투시도법이라는 것은 건축이나 미술, 회화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가구 디자인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투시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이잖아요. 이 3차원 공간을 2차원인 종이에다가 옮겨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있는 벽화 혹시 생각나시나요? 거기 벽화를 보시면은요, 우리 사람들의 모양이 이렇게 옆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또 몸은 또 앞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접시 같은 거를 들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은 사람인데 약간 실제 같은 느낌이 나지 않고 뭔가 좀 만화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차원의 입체를 2차원에다가 옮기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이 종이에다가 옮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투시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고 원래 다른 또 미술가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투시도법이라는 거는 이 3차원 공간을 2차원 공간인 종이에다가 아주 실제처럼 똑같이 보이게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시도법에는 소실점의 개수와 보는 시점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1점, 2점, 3점 투시도가 있습니다. 자, 이 투시도법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려면은요, 원근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원근법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요. 그리고 선명하게 그리는 거고요. 자, 뒤에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흐리게 그리는 것이 원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앞에서 있는 요런 사람은 종이가 이만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이만하게 그리는데 사람보다 훨씬 큰 산은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해는 요만하게 그리고요. 자, 우리 해를 실제로 봤을 때에는 지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해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도. 그죠? 그것은 이 해와 나 사이에 거리가 엄청난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에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 원근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은 크고 선명하게, 뒤에 있는 것은 작고 흐리게 그리는 것이 바로 원근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원근법에 근거해서 투시도법이라는 게 생긴 건데요. 투시도법이라는 것은 이거를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앞에 있는 거는 이만큼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람이랑 나무랑 거의 똑같은 높이로 그려졌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만 해서는 완벽하게 현실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가로수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가로수길을 보면은요,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있죠. 도로도요, 우리 앞에 있는 거는 넓은데, 자,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가로수 길이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자, 제일 앞에 있는 나무는요,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요. 두 번째 나무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게. 자, 다음에 세 번째 나무는 그것보다 좀 더 작게. 네 번째 나무, 다섯 번째 나무, 점점 가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 또 쭉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나무보다 두 번째 나무를 이만큼 더 크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물론 전체적인 사이즈는 얘가 훨씬 작아요. 두 번째 나무가.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나무랑 뒤에 있는 나무랑 비슷한 크기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그릴 때에 자, 얘네가 점점 뒤로 가서 사라지는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을 우리가 바로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소실점. 그래서 이 소실점과 가장 요 앞에 있는 물체의 이 높이, 자, 가장 끝선 있잖아요. 이 선과 소실점을 서로 잇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들이 형성이 되겠죠. 이 대각선 안에 맞춰서 나무를 그리게 되면은 저절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원근법도 적용이 되면서 더 사실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요게 바로 우리 투시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투시도에서는 이 소실점이 바로 핵심 요소예요. 이 소실점에서부터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이 물체까지의 길이를 서로 이어준 다음에
그 가상선 안에다가 요 물체를 그리는 것이 바로 우리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시도에서는요, 소실점이 하나일 때, 지금 보면 얘는 소실점이 하나죠. 그다음에 2개일 때, 3개일 때, 이렇게 우리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점 투시도는요, 이렇게 소실점이 하나인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요, 정면에서 바라본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물체가 왼쪽에 있든 가운데 있든 오른쪽에 있던 이 정면의 모습은 변하지가 않죠. 그죠? 이 정면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정면 말고 이 윗면과 옆면들 있죠. 이건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바로 1점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1점 투시도는 정면은 변하지 않고요. 이 측면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 1점 투시도입니다. 1점 투시도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실내 디자인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투시도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 이런 실내 공간을요. 벽이랑 그다음에 요 수평선 있죠. 요 가로 선을 수평선을 서로 삐뚤게 찍게 되면은요. 공간이 굉장히 왜곡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켜게 되면은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시키는 선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런 수평과 수직을 이렇게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찍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요. 되게 어디 가서 사진을 못 찍는다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평 수직만 잘 맞춰서 찍어줘도 그림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되게 평안한 느낌이 난다는 것이죠.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삐뚤게 찍는다라고 보시면은 되게 뭔가 그냥 막 찍은 것 같고, 요 공간 자체도요, 뭔가 이런 딱 웅장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가벼운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런 다리에서 찍은 사진들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지점을 가지고서 점점 사라지게 되죠. 자, 이 소실점은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수평선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평선, 지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물체들이 점점 작아져서 더 이상 안 보이는 지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수평선과 지평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실점은 수평선과 지평선 상에만 위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점 투시도는 소실점이 하나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정면 중심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정면을 먼저 그려서 붙여진 이름으로 투시도 중 가장 쉽습니다. 왜냐면 정면만 그리고요. 그 다음 소실점 찍고서 소실점과 나머지 이 꼭지점들만 서로 이어준 다음에 그대로 정면 모습을 뒤에다 카피해서 그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소실점은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따라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실점은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종이상에서. 그래서 사물을 내려다볼 때에는 점을 위에 그리고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는 점을 아래에다가 그린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요 그림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투시도를 먼저 그릴 때에는 내가 1점 투시도로 그릴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립니다. 그러니까 1점 투시도로 그릴지, 2점 투시도로 그릴지, 3점 투시도로 그림을 그릴지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 만약에 어떤 거는 1점 투시도로 그리고 어떤 거는 2점 투시도로 그리고 그러면은 그 공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약간 어떤 우주 공간으로 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만약에 1점 투시도로 결정을 하고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먼저 수평선을 먼저 그려주는 겁니다. 수평선.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이 수평선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은 자, 이 수평선은요. 또 한 가지 나의 눈높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와 똑같은 지점에서 수평선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내 눈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아랫면이 보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물체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그 물체의 아랫면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 눈보다 아래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그 물체의 윗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평선보다 물체를 위에다가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본 듯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내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게 그리면은요. 위에서 아래로 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 눈높이와 같은 위치에 그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윗면과 아랫면은 보이지 않고 뭐 이런 측면만 보이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소실점과 정면의 모습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 눈앞에 바로 이렇게 정면으로 물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뒷모습은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면만 보이게 되는, 정면만 보이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소실점은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다 그리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다가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연습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수평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에다 찍어서 이렇게 여러 각도의 물체들을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요게 익숙해지시면 그때 이제 요런 왼쪽에다 그리시거나 오른쪽에 그리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만약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되신 다음에는 나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듯한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수평선을 이렇게 가운데에다 그리고서 소실점을 찍으면 이 소실점 위에다가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본 듯한 그림도 같이 그려지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물을 그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이 이런 각도 자체가 여러 각으로 보이게 되면은 조금 공간이 왜곡되어 보여요. 그러면은 나는 위에서 아래로 본 듯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소실점을 가운데 잡아버렸다. 그럼 내가 그릴 수 있는 공간은 요 아래밖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이제 소실점을 이런 위에다가 찍어주면은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본 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맞춰서 소실점의 위치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 소실점이 종이 안에 있기보다는 종이의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연습을 하게 되었을 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늘은 1점 투시도까지 이렇게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2점 투시도와 3점 투시도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요, 1점 투시도로 구성된 이미지를 각 3장씩 찾아보시는 게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